오늘 이호민 선생님 너무 맹랑을 들으니까 정말 대단한 강의였습니다. 제가 약간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젊은 사직자 모의 선생님 오시니까 초음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했습니다. 그 초음파가 어렵지요. 왜 어렵냐면 첫째는 스캔법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사시미를 할 때 칼을 어떻게 하느냐, 보고를 어떻게 자르느냐도 아주 잘 잘라야 되죠. 그러니까 스캔을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려움은 이 병을 보고 판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초음파 공부하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냐. 제가 이제 초음파를 처음 배우는 게 95년이었거든요. 대경영상과에 여가까 이기만 선생님이 한테 4일간 가르쳐줬어요. 아침에 이제 와가지고 가리지 그때 보니까 기업을 처음 하시면서 우리 병원에 오니까 환자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김일봉 선생님 환자를 이 대경 영상의 CT를 찍으면 얼마나 돈이 벌이겠는데 이 시간에서 저를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저는 진료 마치고 이제 대경 영상을 와서 이만 선하고 6개월 정도 배우니까 조금 기초가 생겼습니다. 그 후에 이기만 선생님하고 제가 책도 내고 정리집도 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음파 공부는 6개월이 됩니다. 기본입니다. 대가가 아니고 기본 나는데 6개월이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우리가 판독할 때 초음파는 영상의학 선생님 중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시는 게 계명대학에 돌아가신 서수지 원장님이거든요. 서수지 원장님은 초음파 CT, MRI 병리가 완전히 통일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막 병리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영상을 잘 하려고 하면 병리를 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테니스 치다 다리를 부러서 대학 동산병원에 2달간 병리과에서 좀 신세졌습니다. 그때 정말 병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게 평생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초음파는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초음파 원리는 딱 3가지밖에 없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첫째는 초음파의 에코는 반사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 초음파가 와가 반사를 많이 하면 고에코고 하나도 안 하면 무에코고 반사를 주의하고 똑같아지만 아이소에코는 모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반사는 뭐가 중요하냐? 첫째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체일 때 반사를 많이 해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게 칼시피케이션이죠. 그 다음에 공기죠. 공기가 칼시피케이션 공기가 강한 반사체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뮤시너스 아주 진한 콜로이드라든지 뮤커스거든요. 이런 거는 강한 반사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초음파에서 리버나 모든 장기의 고에코인 경우에는 강한 반사체 아닌데도 고에코가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두 물질이 섞여 있을 때 A 물질하고 B 물질하고의 초음파의 전달 속도가 있거든. 그걸 임피던스라고 하죠. 그 A 물질하고 B 물질의 임피던스 차이가 크면 그 경계면에서 반사를 많이 합니다. 코스트 임피던스입니다. 그게 두 번째 원리는 초음파의 반사는 물질 자체가 강한 반사체이거나 물질과 물질 사이에 음양 계면차가 클 때 그 경계면에서 반사를 한다. 여기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초음파의 에코는 상대적으로 나타난다.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고등학교 때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대학교 오니까 순식간에 평범한 학생, 심지어 교수님한테 너는 어쩌게 머리가 나쁜 녀석을 듣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 너무 잘하는 놈한테 걸리면 이거는 상대 평가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서울의 강남 고등학교 1등인데 서울대학교 180명 있는 의과대학 들어가 90등 하면 부모님이 좋아하겠어요? 너는 도대체 밥 먹고 공부하는 놈이가 나오는 내 같으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 3자리 숫자 안 하고 2자리 얼마나 잘했노 하고서 고깃집에 가가 고기 사주고 술 사주겠어요. 근데 부모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물질이 고에코이지만 주위가 엄청 고에코면 상대적으로 저에코 나버립니다. 그게 초음파 그렇게 포인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굉장히 강의했는데 약간 미스가 있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제 그 리버에 리버가 포탈 베인을 아트로피 시키는 게 아니고 디스트랙션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리버의 세포에서 리제네이트 노즐은 세포가 DNA를 분석하는 똑같은 세포입니다. 그러니까 정상 리버와 똑같은데 주위가 파이브로시스로 둘러싸가지고 결절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그게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아닙니다. 디스플라스틱 그 세포는 유전학적 변화가 일어나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포는 정상 세포처럼 똑같이 보이지만 그 세포의 핵을 조사해 보면 크론입니다. 우리 크론 하는 게 옛날에 스타워즈에 크론의 스케이터도 있었죠. 그렇게 동일한 유전자 세포가 확 증식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의 유전자에서 왕창 생기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디스플라스틱 노즐도 어리는 모노 크로날에서 세포가 증식했고 이 세포는 아주 포탈베인을 인베이지를 안 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스틱 노즐은 이놈이 이제 스트럭처의 구조의 주위에 디스트럭처를 시키면서 포탈베인을 디스트럭처 시킵니다. 우리가 디스플라스틱 노즐이 다양하게 나오는데 고에코로 보이는 것은 대부분 이렇게 체계로 써 있습니다. 이 이제 디스플라스틱 노즐이 이 하이그레이드에만 포탈베인을 디스트럭처 시키면 블락플로를 포탈베인의 블락플로를 못 받게 되죠. 우리가 리버의 세포는 70% 포탈베인, 30% 헤파티가 들어가는데 포탈베인이 블락플로를 못 받게 되면 세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팻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세포는 팻이 생기는데 이 팻을 배출을 해도 이 배출에 장애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버를 보면 리버의 팻 리버 두 종류 있죠. 마크로 노줄라 팻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 팻 리버입니다. 그러니까 포탈베인의 팻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 리버 세포에 팻이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뭐이좀 어큐트 헤파타이티스라든지 또는 톡세미아 톡식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아주 그렇게 블락플로가 적거나 이스케미 톡식 체인지를 받으면 마이크로 베시큘러 패팅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른 데서 들어왔는 게 아니고 세포 자체가 에서 생기는 팻을 익스크리션을 못 시키니까 팻이 어큐뮬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베시큘러 팻이 훨씬 나쁜 놈입니다. 나쁜 놈입니다.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파이브로시스가 생기면 에코가 어떻게 되느냐. 파이브로시스 자체는 고에코가 아닙니다. 우리가 크로닉 헤파타이티스의 경우에 고에코로 에코 고에코로 보면서 파이브로시스하고 주위의 간세포하고는 어코스틱 인터페이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고에코가 되는 겁니다. 파이브로시스만 only 파이브로시스는 저에코가 됩니다. 아까 우리가 설명했듯이 리버에서 HCC에서 타입이 노줄라 타입, 매시브 타입, 디퓨즈 타입이 있는데 노줄라 타입은 이제 이 대체로 하이퍼바스큘러입니다. 종양이 자랄 때 종양이 바스큘라리티가 많은 종양은 일반적으로 팽창성 발육합니다. 그러나 바스큘라리티가 적은 종양은 필연적으로 심연행으로 발효. 왜냐하면 군대가 보급이 빵빵한 미군 부대는 민간을 약탈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보급이 나쁜 부대는 민간을 약탈해가 냉장고를 털든지 슈퍼마켓을 털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노줄라 타입가 이건 하이퍼바스큘라 종양이 커지면 저에코로 헬로가 생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포를 컴프레션하죠. 세포가 정상 리버 세포가 있는데 그게 조직이 눌리지만 덴스해져, 그게 치밀해지죠. 그러면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합니다. 그래서 저에코는 또 하나 원하는 only 파이브로시스라 구성이 되면 초음파 빔이 균질한 파이브로시스는 저에코가 되거든요. 그래서 헬로가 되는 메커니즘은 리버 세포가 컴프레션 되거나 거기에 주위에 리버 세포의 주위에 코아귤레이션 세포가 밀집이 되면 잘 통합니다. 우리가 이제 파이브로시스가 저해되는 것 보면 대표적인 게 사이로이드의 결절 중에서 폴리큘라 네오플라즘이 있죠. 폴리큘라에서는 팽창성 발육을 하면 주위를 이렇게 파이브로시스 생기죠. 그래서 이 파이브로시스는 저해코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only fibrosis는 제거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팻은 그러면 에코가 어떻게 나면 팻 이퀄 고에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서브큐타니어스 팻은 only 팻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팻에 맞다가 산란이 되고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서브큐타니어스 팻은 그 안에다가 플루이드를 넣거나 물을 넣으면 팻하고 그 다른 들어가는 물질하고 사이에 코스 인터페이스가 돼가지고 고액으로 나타납니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only 팻은 고액권, 리버도 마찬가지. 그 패티 리버가 고액권은 헤파토사이트 안에 팻 드로플렛이나 초음파빔이 팻 드로플렛 부딪혀가 산란을 일으키가 그 산란파들이 주위 매질을 하고 그 코스 인터페이스가 생기가 그래서 멀티플한 반사가 생기고 산란이 생기고 그것이 합쳐져가 리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고액으로 예를 들자면 콜레스테롤 폴립이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 배웠느냐면 콜레스테롤 폴립이 왜 고액으로 보이느냐 그거는 콜레스테롤 폴립 안에 히스테오사이트가 주위에 이제 그 주위에 콜레스테롤 엔갈핑이가 거기에서 부딪히가 콜레스테롤 부딪히가 나오는 거다. 그게 아니거든요. 콜레스테롤 폴립은 현미경으로 보면 호미닌 일내기로 합니다. 다도해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그래요. 초음파빔이 콜레스테롤 폴립의 슬리트 같은데 거기에서 슬리트 위에서 이 주위에 담낭 내강하고 그 돌출해 있는 부분에 그래서 코스 인터페이스 생기가 거기에 의해서 돌아오기 때문에 고액으로 된다. 이렇게 이제 원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문제는 똑같은데 우리 과학이 자꾸 발전하는 게 옛날에 생각했던 게 지금은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우리가 라테랄 섀도우인데 이게 이제 초음파가 빔이 이렇게 통과할 때 어떠냐 물에서는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그거는 초음파 빔이 어테뉴에이션은 적어지지만 속도가 느리고 간 세포가 밀집이 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속도에 그러면 스무스한 경계면에서 초음파 빔이 갈 때 이제 물 경우에는 주위의 간 실제보다 그 물은 헤파티시스트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느린 속도에 있으면 안쪽으로 굴절해 버립니다. 그러나 반대로 주위에 HCC인 경우는 정상 간 조직에 비해서 세포의 밀도가 4배에서 5배 높습니다. 이게 완전히 동원 참치캔처럼 세포가 꽉 차 있는 거죠. 간암 세포들은 대체로 이제 초기일 때는 그 뉴클레우스가 크고 사이토플라즘은 적고 세포가 굉장히 작은 세포들이 꽉 밀집됐거든요. 균질한 세포가 밀집되어 있으면 초음파 빔이 거기서 빨리 가고 또 산란이 없기 때문에 저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암이 저역으로 나오면서 균질한 세포가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초음파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초음파가 와가지고 느린 데서 빠른 데로 오면 초음파 빔 바깥으로 분출하게 됩니다. 그게 물리학적으로 그렇다 하대요. 그래서 늘 헷갈리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스팔트에서 빙판으로 운전을 하게 되면 바퀴가 바깥쪽으로 밀리거든요. 그래서 속도가 빠른 데로 갈 때는 바깥으로 분출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 우리가 이제 HC, 스몰 HCC인데 이렇게 보니까 한쪽은 라테랄 섀도우인데 한쪽에 라테랄 섀도우가 없다면 우리가 초음파에서 안 보이는 이 그 부분에는 암이 주위로 침륜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 침륜이 하지 않으면 라테랄 섀도우인데 침륜을 해버리면 라테랄 섀도우가 안 생기죠.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골치 아픈 요놈이 헤파티시스냐 HCC냐. 스몰 HCC는 세포의 밀도가 높기 때문에 초음파 빔이 잘 통과해가 저에코가 되고 이제 HCC는 무에코죠. 사실은 저에코 무에코는 한 발 차이거든요. 우리 야구에서 3할을 쳐야 강타자인데 3할하고 2할 9푼 9리는
페난트 레이스에서 안타 3개, 4개거든요. 그렇게 3할을 못 치면 강타자 명단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도대체 시스터냐 HC에 감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봐서는 이 시스터인 경우는 안에 물이고 뒤에는 간실제니까 그 코스트 인터페이스가 많이 생기죠.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라운드 하거나 이런 고획고가 보입니다. 왜냐하면 라테랄 섀도우 생기죠. 그러나 HCC는 본질적으로 간세포죠. 그러니까 간세포가 밀집이 되는 거니까 이 HCC하고 주위 간조직은 그 코스 인터페이스 별로 안 생겨가지고 경계면 고획고 안 생깁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자세히 보시면 시스터는 앱세리움으로 라이닝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교적 스무스하죠. 그러나 이제 HCC는 파이브러스 티슈로 라이닝 되기 때문에 스무스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모든 종양이 앱세리움으로 라이닝 된 경우는 스무스한데 앱세리움으로 라이닝이 안 되고 파이브로시스로 라인돼서 조금 일레귤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제 콜란조시를 말했는데 제일 이제 방사성 영상의학과 가면 퀴즈가 많이 나오는 게 콜란조시거든요. 콜란조시는 아주 다양하거든요. 만약에 균질한 강간 암세포로만 꽉 차 있을 때는 저역포로 보입니다. 저역포로 보입니다. 그런데 콜란조시 중에서胆간을 폐쇄하는 놈들은 파이브로시스가 많아지거든요. 세포는 적고 파이브로시스가 많으면 고획포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파이브로시스하고 주위하고 코스트 인터페이스가 생기가 고획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하일라 콜란조시는 주위하고 비슷해가지고 아이소에프로도 구별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케이스 멘트로 주위는 당간 세포와 밀집되고 센터 부분은 파이브로시스가 되거나 코아귤레이션 네크로시스 되거나 디제네이션 되면 센터 부분은 고획포가 되고 페리페르는 저획포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당간 세포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 CT나 여러 가지를 해가지고도 감별이 잘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르는 게 당간 세포암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암이라는 놈은 이게 이제 이 바스큘라리티가 많은 게 대부분인데 바스큘라리티가 적은 놈도 있거든요. 적은 놈 경우에는 주위를 적극적으로 파먹어 들어가게 되죠. 파먹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베이시브 타입은 대체로 파이브로시스 그 주위에 바스큘라리티가 있기 때문에 포탈빈이라든지 혈관을 뚫고 약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음파에서는 우리가 이 변변이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 것은 그 스테이지에 따라 다르고 주위의 그 환경에 따라서도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이렇게 초음파를 공부할 때 이 병리를 공부하면 굉장히 초음파 판독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강의를 할 때 병리를 이야기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3자가 납득을 하기 쉽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마지막 하나 더 하겠습니다. 판크레아 캔서는 세포가 적고 파이브로시스가 많은 종양이죠. 그래서 이거는 고획호로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포가 적고 파이브로시스 많으면 당연히 고획호야 되는데 판크레아 캔서들은 대부분 저획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침윤을 하기 때문에 좀 일레귤러한 마진을 가진 저획호다. 그러면 왜 판크레아 캔서가 저획호냐면 판크레아 캔서 때는 크로닉 판크레아타이티스나 알코올에 인필트레이트에서 판크레아스는 고획호거든요. 그러면 판크레아 캔서가 고획호지만 주위가 워낙 고획호만 상대적으로 저획호로 나와버립니다. 그게 자기가 시험을 쳤는데 80점을 땄어요. 생리학에. 부모님이 야 80점 땄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공부 잘했네. 근데 한번 물어보자. 너 반에 평균이 몇 점이고? 예, 우리 반에 평균이 95점이고 100점이 반이고
80점 내가 제일 꼴찌예요. 이놈의 새끼 공부 있는 놈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과대학은 아무리 공부 잘해도 상대 평가니까 이거는 상대적 등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이 초음파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히 길게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아까 있으시던데 선생님도 저도 좀 이거는 뭐 딱 답은 없긴 하던데 만약에 LC가 있고 뷰가 잘 안 좋은데 뭐 팔로브 뭐 어쨌든 1년에 2번씩 하는데 선생님 CT를 갖다가 꼭 뭐 예를 들면 기간을 인터벌을 정해놓고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뭐 저는 딱 맥락 없이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어떨 때 봤을 때는 너무 좀뭐 몸이 컨디션이 안 좋으면 저기 내가 좀 자신 없다. 저기 그게 실제적인 뭐 2년에 한 번인지 1년에 한 번인지 뭐 그런 게 따로 있으신지 아까 그런 질문 같습니다. 이건 내가 봐도 조견 스님 대답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냥 뭐 은연경 하시는 게 있으면 실하게는 없고 그냥 저는 이제 그 검사하고 안 하고는 환자 결정하는데 보통은 이제 큰 문제가 없더라도 2년에 한 번은 권유를 합니다. 그 뷰가 좋더라도 이제 우리가 그 오늘 강의에서 나왔지만은 하이포에코익하고 아주 작은 것들이 이제 이런 디스플라스틱 노들도 있고 얼리 HCC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발견하면 환자한테 이제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물론 뷰가 안 좋을 때는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2년에 한 번은 권유합니다. 그게 컨센서스는 없죠. 제가 뭐 예. 학회나 이런 데 가서 들어봐도 교수님들마다 얘기가 다 다른 것 같고 뭐 부모님들도 자기들 그냥 딱히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어떤 때는 하고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저 여기까지 하고 저는 조경 원장님